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때 변호인 23명, 허경영은 그보다 더 많다. 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세상.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인 세상. 참 이 기가 막힌 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측면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신유전 무죄, 무전 유죄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 돈 있는 자들은 변호인들이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을 계속 선임을 해가지고 이들이 법기술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비판이 많이 일고 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전업 금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법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정당, 뭐 또 사회 곳곳, 그리고 판사, 검사, 이 변호사, 이자들이 완전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도덕성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 이자도 보면은 그때 특검할 때는 참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꼴이죠. 뿐만 아니라 대장동 이번 사건에도 보면은 변호사 둘이 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이자들도 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범죄에 일어나는 그 집단에 곳곳에 변호사들이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바꿔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윤석열 탄핵 심판 때는 변호인이 23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허경영은 이거보다 더 많다. 지금 법무법인 7개, 법무법인 7개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고, 또 추가로 변호사 3명을 더 추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수십 명이 된다는 거예요. 수십 명. 네, 제보에 의하면 수십 명이 된다. 이 윤석열 탄핵 심판 때보다 더 많다.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본인이, 이 허경영이는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이 전지전능신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미륵 부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떠들면서 자신이 당당하면은 전지전능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본인이 당당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죄가 없어야죠. 네, 그렇다면은 뭐 변호인이 필요하냐, 변호인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이 탄핵 심판 때 변호인 23명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파면당했죠. 파면당했다. 이 진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때 이 변호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변호인이 23명, 네, 23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보면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전 부산 고검장, 전 서울 동부지검장, 전 대구 고검장, 거기에다가 전 헌법재판관, 기가 막히죠. 네, 또 전 헌법연구관, 거기에다가 또 이 변호사들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황교안, 또 이 전 국무총리, 네, 이자도 이제 검사 출신이죠. 또 여기 뭐 서울 동부지검장, 전 서울 동부지검장, 이런 아주 화려한 그러한 경력의 변호사들을 운영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 석동현이 전 서울 동부지검장, 네, 참 이런 자들이 이 지검장을 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윤갑근이, 네, 이 전 대구 고검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이 석연찮다. 네, 석연찮다. 네, 이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 아니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한 명 선임하는데도 500만 원에다가 부가세 5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이다 그러면은 뭐 두세 배, 네 배를 부르죠. 네, 판사 출신 변호사를 만났더니 이자는 6배를 부르더라고요. 3천만 원 부르더라고요. 3천만 원. 거기에다가 또 성과급까지
별도로 또 요구를 합니다. 자기는 서울대 출신, 판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자기가 판사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이 전관연관 유착 가능성,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요즘에는 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또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경찰들이 이제 수사권이 강화되니까 자기들이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또 경찰과의 유착,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판사, 검사의 변호사 전업 금지,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판사는 판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만약에 변호사 되겠다 그러면 변호사 시험 다시 보게 해야 됩니다. 다시 보게 해야 된다. 완전 이들은 어제 판검사가 오늘의 변호사 돼가지고 후배 판사 검사가 제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들의 세상, 완전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이 법조인들이 특권층이 돼서 이 법조 사기꾼들이 또 넘쳐나죠. 곳곳에서 사건 사고 일어날 때 보면은 이 변호사들이 뭐 검경하고 변호사들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거 변호사들 못 믿겠구나. 이자들이 도노사 아니냐, 도노사. 이 돈에 완전히 그냥 밀착되어 있고 권력에 밀착되어 있는 이런 자들이 사회 곳곳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변호사라고 해서 이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변호사들도 사회복지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회를 복지시킨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돈만 추구하고 적당히 하다가 40살 되면은 판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돈벼락 맞아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회 정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법대를 만들고 공익 변호사, 이 공공 변호사들을 양성해야 된다. 공익 변호사, 공공 변호사. 네, 그래서 우리가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 변호사, 이 공공 변호사, 이 사이비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정치꾼들과 이 빚어진 문제 이런 것들은 공익 변호사, 이 공공 변호사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공익 변호사, 공공 변호사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